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이번에는 특집 편입니다. 봉준호 감독님 이제 신작 미키 세븐틴이 나왔죠. 저희가 미키 세븐틴 심층 토크를 이제 이전에 찍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칭찬 댓글들 많이 달리고 감사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 시리즈로 해서 저희가 봉준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속 영화 8편의 순위를 한번 감히 매겨보자. 감히. 그런데도 굳이 순위를 나누는 이유는 재밌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막 하위권이다. 받아들여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만약 이거 보시고 조금 서운하다. 직접 와서 해명하셔라. 8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옥자. 잘 기억이 안 나요, 영화가. 저 모든 작품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네, 다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는데 옥자는 딱히 막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스티븐 연이 네. 번역을 네.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되게 웃기거든요. For 40 years, our group has liberated animals from places of abuse. 우리 맨날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극장에서 봤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넷플릭스로 개봉한 논란이 많았던 영화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래가지고 그런지 좀 극장에서 못 봐서 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화에 대해. 이게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 되게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옥자 같은 거는 이게 소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약간 봉준호식 심파 같은 느낌이어서 그 거부감이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비슷하게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브로커가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들이 대부분 약간 정답을 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좀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의 영화들인데 브로커가 좀 직설적으로 문제라는 걸 알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평가가 안 좋았던 것처럼 옥자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 나라에서 찍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감독들이 다른 나라에서 찍은 작품들이 뭔가 좀 더 직설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8등 영화. 저도 옥자입니다. 옥자가 8위인 이유는 뭐 영화가 별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옥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본 작품이었고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거지. 옥자가 뭐 전혀 떨어질 게 아니고 저는 재밌게 봤다. 그래서 저도 8등. 그럼 7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미키 세븐틴. 다시 말하지만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비해 좀 아쉬운 거지. 미키 세븐틴 별점 4.0입니다. 미키 세븐틴이 뭐 개인적으로 뭐 살짝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전작이 기생충이다 보니까 약간 5년 6년 만에 나온 신작은 살짝 좀 기생충에 비해 좀 아쉽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키 세븐틴을 7위로 골랐습니다. 저는 7위 설국열차라는 작품을 뽑았고요. 왜 설국열차냐? 그 소재가 뒤에 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칸 가가지고 혁명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통쾌함 같은 게 있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영화였던 게 물론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뭔가 이렇게 이런 장르를 줄 것처럼 하다가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이게 뭔가 이렇게 혁명하는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이런 장르성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봤는데 초반 부분에만 좀 싸우고 뒷부분에 좀 안 싸워 이 칸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 개성별로 뭔가 싸울 줄 알았는데 개성만 보여주고 안 싸워가지고 뭐지? 이렇게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우네? 그래서 뭔가 장르적인 쾌감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더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어긋나서 뭐 제 잘못이죠. 네. 6위 한번 바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미키 17. 그 많이 심층토크에서 얘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야심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야심이 들어간 네. 그리고 가장 큰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큰 단점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이 좀 많았다. 뭔가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뭔가 한 인물을 보여줄 때도 진짜 인간적으로 다층적으로 뭔가 인물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들이 좀 단편적으로 보였던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얇게 다룬 감이 있어서 하나를 딱 꼬집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점이 너무 명확한 영화다. 근데 장점이 그걸 뛰어넘는다. 제가 생각한 6위 작품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일단 플란다스의 개를 저는 최근에 봤어요. 미키 세븐틴 보고 나서 안 본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플란다스의 개를 안 봤길래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왜 좋았냐면 데뷔작부터 어떻게 보면 그 상업영화, 그러니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물론 봉준호 감독의 지금 작품에 비해서는 정말 조금의 제작비였는데 데뷔작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하는 그런 느낌이 보였고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그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풍자의 영역도 있고 나중에 보면 좀 기생충이랑 닮은 점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와, 이 데뷔작부터 봉준호 감독님은 되게 뭔가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좀 분명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냥 완성형이었다.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당시 플란다스의 개의 봉준호는 사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지리멸렬 같은 단편작으로 뭐 많은 주목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상업 영화 그리고 장편 영화로는 사실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관객이 많이 없었다는 점, 흥행이 실패한 게 좀 아쉽고 여러모로 이제 그래도 2000년도 영화다 보니까 좀 확실히 그때의 정서랑 또 지금의 정서는 또 달라진 게 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저는 플란다스에게 6위로 골랐습니다. 데뷔작 뭐 이런 게 망했다고 너무 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선례를 남긴 그렇죠. 엄청난 분이죠. 대표적인 감독님이죠.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5등으로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등이에요? 5등 작품. 플란다스에게. 이어서 바로 얘기하면 네. 되겠네요. 아, 이 작품은 그 연출적인 그 재미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외국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삑사리의 뭐 예술? 그쵸. 뭐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네. 삑사리를 네. 또 이제 번역할 게 없어서 그냥 네, 삑사리 이렇게 그 삑사리가 너무 잘 담겨 있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저는 사실 뭐 봉준호 감독님이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장면 하나하나의 연출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카메라 이 워킹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재밌잖아요. 뭐 하고자 하는 얘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작품이 플란다스의 개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휴지로 100m 측정하는 그 장면은 진짜 와 보면서 와 너무 깔깔 웃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연출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재밌고 그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장면 그러다 갑자기 문 열려서 쾅 하는 장면 이런 같은 게 그냥 계속 기억에 남고 네. 그 보신탕 끓여먹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경경 아저씨가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냥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와 이걸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은 그냥 처음부터 완성형이었구나. 그냥 뭘 해도 그냥 다 잘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흥행에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등 작품 저는 마더입니다. 마더가 5위라는 거 일단은 뭐 굉장히 저도 아쉬운데 마더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마더에 이제 나오는 이제 원빈 배우님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네, 멋있죠.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을 정말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 그 봉준호의 이 대담함, 네. 패기 와 이게 사실 일단 그거부터 좀 박수를 쳐주고 싶다.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이 연기력이 좀 평가 절하당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뭐 그런 대표적으로 사람 많죠. 브래드 피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빈 배우님 같은 경우도 연기 진짜 잘하시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좀 오히려 그 연기력을 안 봐주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를 안 찍잖아요.
영화 좀 찍어주세요. 네. 저 아저씨랑 와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저씨 마더 이 정도의 영화다 보니까 네. 원빈 배우님도 복귀적으로 뭐 해야 되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마더 하면 사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오프닝과 엔딩씬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오프닝 장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처음에 봤어요. 그때부터 전율을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엔딩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전율이 돋은 엔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엔딩 씬이어가지고 사실 뭐 너무 완벽했다 말씀드리면서 5등으로 저는 마더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4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어려워요. 저는 4등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을 4등으로 꼽고 싶은데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서 약 유머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송강호 배우님의 뭐 애드리브, 삑사리 같은 거, 뭐 이제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이제 재미 포인트들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실화 사건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진범이 또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이미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영화를 다시 상기시킬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영화를 점점 더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 뭐 송강호 배우님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라든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박해일 배우님의 이제 그 연기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나오는 배우들 다 좋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살인의 추억을 4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괴물 뽑겠습니다. 괴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괴물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 촬영이 미쳤다.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이 정도로 촬영을 잘하는 영화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촬영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장면이냐면 송강호가 실험실 같은 데 탈출하려고 주사기로 이렇게 위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장면 보면서 그 총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총 안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했는데 여기에 이제 편집과 촬영이 너무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이제 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게 사회 비판적이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특징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블록버스터적으로 재밌게 만드는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4등 네, 그러면 3위 작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네요. 탑3 저는 뭐 정했습니다. 기생충. 기생충이 3위 아카데미 작품상 기생충이 3위라는 게 기생충도 괴물과 좀 비슷해요. 너무 재밌게 봤다. 일단은 영화가 계속 장르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앞에 초반 부분은 굉장히 그 하이스트 무비 같은 그런 식으로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단은 그 앞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장르적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들어가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장르적으로 너무 일단은 초반 부분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재밌었던 부분에서 갑자기 비가 오면서 갑자기 장르가 변형되는 그걸 보면서 이제 갑자기 싹 빨려 들어가는 괴물도 비슷하죠. 괴물이 초반에 괴수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변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확 빨려 들어가는데 기생충도 이런 하이스트 무비 같은 장르로 딱 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갑자기 장르를 딱 변경시키면서 확 들어가게 만드는 그 솜씨 자체가 일단은 너무 재밌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처음에 기태가족이 좀 나빠 보였어요. 드라마 구조 기본으로 따지면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얘가 너무 나빠 보이니까 조금 감정이입이 덜했다. 그래서 초반 부분에 재밌긴 했지만 인물의 감정이입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뒷이야기에서 얘네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조금 남일처럼 다가왔다. 그게 좀 걸림돌이 살짝 됐었는데 그래서 3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봉준호 감독님 3위 작품 설국열차입니다. 저는 설국열차를 다른 이제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설국열차를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은 그 장르적인 거를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차라는 그 배경이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나. 배경도 이제 디스토피아 사회잖아요. 그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거기서 이제 또 계급이 나눠져 있는. 디스피아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죠. 디스피아 너무 좋아하죠. 그런 좀 설정 네. 자체가 너무 재밌게 다가와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재미없게 네. 보기 힘든 영화였다. 그쵸. 설국열차는. 저는 또 설국열차의 드라마 버전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드라마 버전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 버전도 되게 재밌었던 게 꼬리칸부터 1등칸까지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열차의 이런 독특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 뭐 어느 칸에는 뭐 아쿠아리움이 있고 그쵸. 어느 칸에는 뭐 어린이집이 있고 뭐 어느 칸에는 뭐 클럽이 있고 막 이런 그런 특징들이 독특하게 다가와가지고 설국열차를 3위로 골랐습니다. 최고의 장면 이렇게 하나 뽑는 거 어때요? 3위부터는.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밤양갱 먹는 밤양갱. 먹는 장면. 기생충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 아 사실 너무 많은데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아 저기요. 제가 좀 두고 와서 그런데. 저기요. 제가 뭐 두고 와서 그러네. 누구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사모님 안 계시죠? 예? 저는 여기서 아주 오래 일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갑자기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네. 얼굴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2위. 저는 2위. 기생충이 2위. 일단 이거부터 가지고 좀 일단 말이 안 되는데.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저도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설국열차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네. 너무 어렸고 네.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개봉했고 어쩌다 보니까 19년이 지나서야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처음으로 네. 그 그렇네요. 영화관에서 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 기생충의 성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준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계속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포스터도 없었던, 당시에는 또 기생충이 제목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패러사이트라고 돼 있었거든요. 패러사이트로 돼 있었는데 제목부터 이거 되겠다. 진짜로. 네. 뭐 주식에서 서도치 그랬어요. 뭐 사실 영화사 쪽으로 너무 중요한 영화다 보니까 좀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실제로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재밌으면서 이렇게 작품성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작품 진짜 거의 없는데 떠올려봐도 뭐 다크나이트 놀란 감독 작품이나 뭐 이 정도 가야 이제 있는데 솔직히 놀란 감독의 영화적 깊이보다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 깊이가 더 깊다. 그럼 2등 작품. 저는 마더는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상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근데 그런 장면이 좀 웃기면서도 뭔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딱 보는데 막 재밌는데 끝에 가서는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된단 말이죠. 근데 마더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유머가 별로 안 웃겨. 별로 웃고 싶지가 않아. 감정적으로 약간 무거운 다른 영화들에 비해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조금 신선했던 두 배우님을 제가 거의 마더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서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좀 신선했던 것도 있고 최고의 장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가장 대박인 장면은 무조건 엔딩 장면 인데 그걸 그냥 좀 빼놓고 얘기하면 그 헥토파스칼킥이었나? 연빈이 입에 사과를 물고 형사가 그걸 찾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장면이 그냥 개 어이없게 웃겨요. 영화가 갑자기 영화가 좀 진득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머가 좀 적어 보이고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서 그냥 너무 웃깁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 가혹행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되게 재밌게 좀 뜬금없게 영화에 또 어울리게 만드는 게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1위 작품 바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인의 추억. 사실 근데 뭐 살인의 추억이랑 마더, 뭐 기생충, 괴물 이 네 개는 계속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바뀌고 기생충이 나왔을 때 영화과에서 계속 돌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게 1위 작품이냐고 봉준호 감독님 다 다르고 다 계속 바뀝니다. 저는 살인의 추억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그냥 제일 재밌었는데 막 두 형사가 버디붐이잖아요. 두 형사가 다른 이렇게 싸우면서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까지 거의 끝까지 와서 이제 거의 다 봤다 하는데 못 잡아요. 거기서 오는 그 허탈감, 그 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물론 실화임을 알고 보긴 했지만 같이 그 형사 옆에서
추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 범인을 놓쳤을 때 그 송강호의 표정이 됐어요. 저는 뭔가 허탈하고 뭔가 무너져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얘가 범인이 아니야. 얘가 범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봉준호 감독님 이 영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풍자, 네. 뭐 우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풍자답게 그 우당탕탕 하는 게 웃겨요. 되게 잘 찍었고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허탈하면서도 이게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그렇게 또 이게 실하다 보니까 더 와닿는. 저는 1위 작품 괴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위는 앞으로도 계속 괴물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희봉 가족의 남매들 너무 케미가 재밌어요.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케미이고 송강호부터 해서 뭐 박해 배두나까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탈출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한강창가 네. 빠빠빠라바라바빠 봉준호 감독님 영화 세계에서 음악을 빼놓고는 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너무 또 좋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봉준호 감독님의 좀 그 영화 속 장소가 괴물에 나오는 가게 컨테이너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좀 비슷한 예로 플란다스에게 나오는 그 문구점 문구점도 괴물의 컨테이너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거 그 최고의 장면 그 말해도 돼요? 네, 최고의 장면도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면이 저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박해일 배우가 나온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 박해일 배우가 회사 몰래 침입했을 때 클립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당신 병원 빨리 가야 돼. 조카. 이거 하고 이거 도망가는 그 디테일 그냥 이거 장면 가장 좋아하고 그 제가 봉준호 감독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삑사리일 수도 있는데 박해일이 그 화염병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화염병인데 그게 딱 던지려는 순간 떨어뜨리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뒤에 배두나가 그거를 이거 활로 불에 붙여가지고 이거 너무 최고의 장면이다. 그럼 삑사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총 개수 못 세가지고 이런 장면까지 그냥 삑사리가 영화에 너무 기억에 잘 남는다. 그래서 막 실제로 괴물 2가 나온다. 막 이제 뭐 이번에 청기철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괴물 2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물을 재밌게 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원의 인생 이야기 봉준호 감독님 특집으로 이렇게 심층 토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 나왔을 때 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